가을이 무르익는 10월입니다. 10월에는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날이 또 있는데요. 바로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올해로 120주년을 맞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왜 우리 땅인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주 동해인과 함께 한반도의 아침이 시작되는 최동단 독도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도대학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에게는 민족의 자존심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고 늘 국민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는 뭐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아련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조용하게 일을 하고 계셔서 조용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가 지금 사무총장님 방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뭐 방에서부터 독도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는 네. 오직 뭐 독도만 또 이해서 뭐 존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물씬 납니다. 신순식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선 이번 촬영을 앞두고 독도재단이 포항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관심을 제가 못 가졌었나 봐요. 아마 뭐 이름이 그래서 네. 그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또 착각도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 또 감독님은 독도에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어떻게 모임에 가면은 예. 독도에서 왔지 하면서 멀리 왔지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배 경북도의 예. 가장 제1의 도시가 또 포항이고 네. 동해안의 어떤 해양과 문화 발전을 관장하는 부서가 한동해 지역 본부가 포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해 본부와 이제 독도 재단이 경상북도 출연 기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긴밀한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독도의 모섬이라 할 수 있는 울릉도가 네. 출발점이 가장 큰 지역이 이제 포항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 이제 모섬에 출신 그 울릉도 주민들이 네. 포항에 한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포항에 있어야 할 이유가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야, 독도재단 이름만 들어서는 뭐 독도 관련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그 독도에 대해서 국내의 홍보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네. 독도의 영유권 인식 강화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띠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많은 어떤 교육과 탐방, 그 홍보, 문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연구 이런 것만 하는 곳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독도 지킴이 어떤 플랫폼 역할을 예.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에 얼핏 봐도 저쪽에도 뭐 감사장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저기 사진은 독도에서 찍으신 건가요? 그때 제가 2015년도에 독도 정책관을 할 때 그 남진 가수 뭐 이렇게 이야. 유명한 가수들 데리고 예. 독도 가요 수비대를 만들었습니다. 독도 가요수비대 네, 그렇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남진 가수가 예. 또 해병대 출신이라 가지고 그때 대장으로 제가 임명을 하고 예. 그 아주
재밌는 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사무총장님 또 기획력이 대단하신데요. 대한민국 역사 속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우리의 섬 자랑스러운 독도 가요수비대 잘 갔다 왔습니다. 아침을 환히 비추는 우리의 섬 자랑스러운 독도는 한국다. 힘을 전 세계 공표 삼국시대 지정왕직이 13년에 기록되었던 대한민국의 영토 알게 모르게 참 재미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독도 관련한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000개가 넘죠? 기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 국내외에 한 16,692개라는 소규모 뭐 단체 와.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0개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 네. 이렇게 음성을 했는데 디렉토리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게 수록된 단체가 247개입니다. 야, 그 많은 단체들이 네. 나름대로 어떤 뭐 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정부기관도 있고 뭐 저희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제대로 좀 활동하는 부분들을 네. 또 뒤에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번 10월달에 네. 또 단체 전체 모아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오. 독도 관련 또 자료들을 예. 저희들이 모아서 또 연구 수집 활동하는 것들 하고 국내외에 많은 뭐 교사라든지 원어민 교사, 유학생들 네. 이런 독도의 특히 해외 알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분들을 그 교육을 시켜서 독도 현지에 탐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독도 현지를 가보는 게 이게 한국 땅이라 하는 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100분 들어봐야 한문 뭐 가보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탐방 분야, 뭐 이런 홍보 분야 이런 분야는 우리 재단이 또 특별한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인가요? 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독도재단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독도 교육과 그다음에 독도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그들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를 널리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K-독도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K-독도를 통해 독도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독도에 관한 이슈, 그리고 뉴스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홈페이지입니다. 독도재단이 하는 역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독도에 관한 이야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사무총장님께 한번 좀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총장님. 너무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네. 날씨도 이렇게 좋고 또 여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죠? 연호랑 새우녀 테마 공원이죠, 여기가. 네. 저는 처음 왔거든요. 아마 외지인들도 엄청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예, 네. 저도 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연신제 카메라로 사진을 좀 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뒤에 동해를 그러니까 동해를 배경으로. 예, 배경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괜히 더 뜻깊은 느낌까지 들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독도의 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독도재단 사무총장님한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10월은 우리 경상북도가 네. 조례로 만든 독도의 달입니다. 네. 또 그 중에 10월 25일은
우리 고종 황제께서 칙령 선포한 날을 기념해서 네. 1900년도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120주년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25일은 아마 민간 단체에서 독도를 사랑하는 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이 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새기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독도재단이 가장 앞에 서서 중요한 역할들도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무총장님 독도재단에 오기 전부터 독도 관련 일들을 제가 하셨다고 들었는데 독도랑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건가요? 뭐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었다 보니까 네. 뭐 이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인사 명령에 따라서 아마 그렇죠. 예, 독도 업무를 이렇게 많이 좀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땠을지 저는 궁금해요. 이제 공무원들도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독도 관련 업무가 맡겨졌을 때 어떠셨는지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직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어떤 사명감에 네. 이제 같이 좀 열정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저를 비롯해서 아마 공무원들은 아마 독도 관련 업무를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아 그래요? 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독도 관련 업무들을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들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뭐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네. 뭐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이제 주문들 예. 질책들이 많이 또 쏟아지기 때문에 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괜히 또 그런 민감한 일들이 사건들이 생기고 나면 아무래도 그 화살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실 것 그렇죠. 같아요. 많은 어떤 업무적인 또 심적인 부담을 느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러진 않나요? 아니, 뭐 하고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러고. 뭐 그에 대한 좀 확실한 어떤 강력한 뭐 대응책을 왜 안 가져오느냐, 네. 뭐 그런 것들이죠. 이게 또 뭐 너무 힘드실 언론에서도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러게요. 또 뭐 또 의원님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업무를 좀 이렇게 맡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기피하는 부서인데 더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뭐였을까요? 아마 뭐 이렇게 그 독도가 뭐 제 가슴 속에 뭔가 좀 많은 그 와닿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식 같고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좀 그렇죠. 뭔가 좀 예. 애잔한 그런.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좀 지켜줘야겠다. 네. 이런 기분인가요? 네. 예, 공부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업무만 보기에도 많이 힘들고 바쁘실 텐데 국방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논문도 쓰셨다고요? 과제물이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으로 형식을 갖추고 독도라는 게 뭐 아주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네. 뭐 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논문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네, 논문 제목은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뭐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우리의 뭐 대응 방안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예.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정말로 독도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어 막 이런 결심도 서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은 네. 뭐 이렇게 뭐 공부하는 자세로 네. 그렇게 뭐 새로운 사실들을 좀 배우고 또 국방대학교라는 게 이제 국가의 안보 네. 그리고 또 세계의 안보 정세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자리인데 무엇보다도 독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동쪽의 우리 영토에 수호하는 가장 어떤 대항을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정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관련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제가 잠깐 뵌 사이에도 독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바로 봤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독도에 대한 뭐 저에 대한 인연은 좀 네. 특별한 것 같고 뭐 늘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뭐 추석 때 네. 그 가족들 모였을 때 뭐 성묘 갔다 오면서 네.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어요? 요즘 뭐 성묘 산소 이렇게 벌초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네. 뭐 나는 독도를 너무나 또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네. 혹시 만약에 내가 죽거들랑 네. 뭐 이렇게 뭐 수목장 하듯이 예. 독도 주변에 좀 뿌려주면 내가 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 예. 독도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와, 멋있긴 멋있네요.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요? 특히 집사람이 제일 반대를 하냐.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힘든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하면 기일만 되면 어떻게 찾아가란 말이고 하면서. 아, 그러네요, 진짜. 아, 독도 한번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예. 명절마다 그거 어떻게 찾아가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긴 내 가족- 바람은 그렇다. 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네. 또 뭐 아빠, 뭐 남편 자주 보고 싶은데 가는 길이 멀면은 좀 가족 입장에서는 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야,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내가 그 가족들한테 바다에서 지키겠다. 사무총장님 독도에 대한 애정도 깊으시고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들을 제가 마음 편하게 막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예. 예. 우선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왜 독도가 우리 땅이야? 라는 질문을 받아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래전부터 우리 독도가 그 우리 조선 땅인 걸 한국 땅인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그 독도가 명기가 돼 있었고 네. 중요한 또 두 번째는 그 안용복 그 어부가 네. 그때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잡혀갔을 때 네. 울릉도하고 우산도가 우리 조선 땅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교 분쟁화 돼가지고 네. 이제 울릉도 쟁계라 그러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독도에 대한 그 도해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근대적인 일본에서 만든 그 일본 개정 여지 일본 노정전도라는 지도에는 그 울릉도와 독도가 네. 그 일본 그 지도와 같이 다른 색깔로 그 조선과 같은 색상으로 칠해져 있고 그 경도와 이도가 표시될 때 그 일본의 어떤 밖으로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분명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을 할 수 있는 태정관을 통해서는 네. 그때 이제 그 청양 그 지도를 조사할 때 내무성에서 지금 총리 대신을 말할 수 있는 그 질의를 했을 때 태정관 지령으로 독도는 그 우리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이 지령을 내리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분명한 이렇게 근거 자료들이 있는 거네요. 네, 네. 뭐 또 반면에 네. 또 1900년도에 우리 120년 전에 네. 독도를 울릉도와 그때는 석도죠. 네. 독도를 그 분명히 그 고종 황제 칙령으로 네. 반포를 함으로써 행정령을 행사했었습니다. 아마 이게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분명한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뭐 초중고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본은 이제 2005년도에 네. 그 시마네현 조례, 네. 소위 말하는 그 다케시메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체계적으로 2008년도부터 그 교과서 지침 해설서를 통해서 초중고, 초중고 해마다 네. 교과서 도발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일본 그 외교부에서 예무성에 나오는 청서, 그리고 방위성의 어떤 방위백서 예.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고 자라다 보면 당연히
독도는 일본 거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겠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분위기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2008년도에 네. 그 교과서 도발 이어진 이후에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배운 학생들이 지금 벌써 성인이 됐죠. 청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일본의 많은 뭐 이 프로그램들 보면은 예. 아주 우리 한국이 예. 그 자기네 땅을 그 우리가 한국 땅이라고 불법 점거한 것처럼. 불법 점거하고처럼 아주 웃기는 많은 그런 것들이 그 특히 일본 그 대부분의 국민들도 네. 굉장히 많이 일본 땅으로 인식하는 인식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독도 재단이 출범을 한 것도 혹시 그 계기가 됐던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출발 시점이 예. 그거와 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 일본의 도발을 우리가 예.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그지 학교에 교과 과정으로 1년에 뭐 10시간씩을 한다든지 네.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네.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일본에서 네. 너무 강하게 어. 비치니까 뭐 또 교과서 도발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들 네. 또 뭐 많은 또 최근에는 일본의 그 도쿄 중심지에 네. 하비야 공원에 영토 중심 교육관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야,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펼치고 있네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라서 사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이걸 교육시키고 인지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제 보면은 영토 확장입니다. 근데 1904년도에 네. 로일 전쟁을 통해서 그 울릉도와 네. 그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기름과 가죽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는 강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었죠. 강치들을 그때 1904년부터 11년 사이에는 그 시마네현 통계자를 보면은 거의 한 12,000마리를 와. 일본 시마네현의 그 어부들이 잡아 포획을 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서양의 열강 네. 제국들이 이제 무인도를 전부 다 자기 영토화하는 것들을 일본은 일찍이 보게 됐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독도를 자기 자국 영토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나온 겁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에 맞춰서 독도재단에서 국민 독도 교재를 만드셨다고.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성인들도 참 열정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뭐 이렇게 키워드로 네. 핵심만 좀 이렇게 가지고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 외무성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10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좀 반박할 수 있는 이게 없을까 늘 고민하다가 금년도에 네. 그래도 한번 좀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한 2만 부를 만들었고 네. 뭐 일반적인 그 자료를 PDF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서? 그렇습니다. 네. 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네. 그 책 제목이 독도 알아야 지킨다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읽으면 누군가 이제 일본 측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독도는 우리 일본 거야라고 했을 때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간략하게는 가능합니다. 아. 다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는 예. 각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 하긴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네. 요건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네. 읽기 쉬운가요? 네, 쉽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면은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네. 또 PDF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알았으니까 많이들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일본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영해 다툼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독도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 중국과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영해 다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본이 뭐 네. 말할 것도 없이 한국과는 독도를 가지고 네. 그리고 중국까지는 다오이라고 네. 센가쿠 열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계속 주장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 도쿄 중심지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확대하지 않았나 그 저희가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우리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독도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영해를 지킨다는 그 인식을 좀 우리가 강하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독도하면 그냥 그 독도 그 섬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독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바다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념이 네. 영토와 이제 해양이 하나의 영토의 연장선이라는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옛날처럼 땅을 가지고 영토 확장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바다는 사실 지금까지 뭔가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도 재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깨도 무거우시고 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올해는 120년이 된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그렇습니다. 독도를 울릉도 명시한 120주년을 맞는 해다 보니까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 정말 굉장히 그 120주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년 12달이 있듯이 뭐 12간지가 있고 네. 그거를 10번 해야지 120년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10월 24일 날은 독도 관련 많은 단체들하고 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국내에 소장하고 있는 많은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고지도를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발표와 120주년 기념 네. 우표를 우표. 우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독도 관련 단체, 유한 기관 이렇게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우표 속에는 네. 정말로 그 중요한 그 고지도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와 프랑스가 말하는 네. 우표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우리 고종황제 칙령, 네. 칙령을 중심으로 한 우표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우표 수집가들은 벌써부터 혈안이겠는데요. 이거 구하려고. 우리 재단에 예.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또 전화 오면 그럴 굉장히 것 곤란하지 같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독도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또 있고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을 텐데 다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사무총장님이 어떤 좀 제안을 해주시면 우리가 작게 실천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마다의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은 뭐 각각 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울릉도 독도를 출발하는 네. 저동항 입구에 독도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뭐 서울에 가면은 독도 홍보관이 있는데 네. 학생들이 주니어 도슨트들이 있습니다. 어머 그런 예, 그렇게 있고 뭐 문화와 예술로서 예. 라메르 에릴이라고 네.
아마 이제 한 120명 정도가 그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독도를 소재로 음악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뭐 모든 국민이 또 제각각의 방법으로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뭐 간단하게 뭐 독도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예. 뭐 좀 이렇게 응원에 댓글을 남긴다든지 그렇죠. 뭐 그것만 그런 것도 해도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또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뭐 너무나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지만 저만 해도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늘 막막하다고만 생각했고 나하고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거. 네, 그 책 제목 독도 알아야 지킨다처럼 그렇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함께 알아서 네, 독도와 함께 역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